피프티 사태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아니죠. 정확하게는 산푼이들의 사태라고 이제는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와 제작진의 행태가 한 번 더 대중들을 분노케 하고 있고, 그 와중에 키나는 정말 남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귀국했죠. 더불어서 지금 워너뮤직과 나아가서는 또 다른 의혹들까지 정말 순차적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사건들이 터질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이때까지 피프티 사태를 은근히 정말 많은 영상을 다루고 있는데 소식이 끝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사만 봐도 대역 인터뷰가 찔렸나, 그것이 알고 싶다, 다시 보기 중단한 거, 이거 지금 언론 기사로 엄청 쏟아지고 있잖아요. 입장문은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 언론사에서 계속 그것이 알고 싶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는 문이죠. 안성희 씨가 말했던 언젠가 룸은 한 번은 열리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룸이 언제 열리게 되는 건지 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사태, 결국 편파 방송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자, 위의 이 모습은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키나가 정말 이 더기버스 직원들에게 찬밥 신세였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을 당시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친구에게 부탁까지 하며 만든 커버 영상입니다. 겨우겨우 선택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선택받지 못했다고 했죠. 그런 정말 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 키나의 대반전이 많은 대중분들에게 더 큰 응원을 받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파 의혹에 대하여 인정하는 게 아니냐. 결국 다시 보기가 중단되지 않았냐. 그리고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의 편파 증거들은 여전히 누리꾼들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왼쪽은 어트랙트, 오른쪽은 더기버스입니다. 여기는 전 팀장님, 어트랙트의 컨텐츠 팀장님의 팔이 보이고요. 여기는 더기버스의 백이사의 팔뚝이 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팔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자료들이 있죠. 보이십니까? 왼쪽이 어트랙트의 자료들이고요. 오른쪽이 더기버스의 자료입니다. 자,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중립성을 지키면서 최대한 팩트를 밑바탕으로 하여 대중들과 시청자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었는데 이 양측에서 준비한 자료들만 봐도 실제 소송전에서 보이는 자료들의 양처럼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어트랙트는 이거 100장은 되는 것 같습니다. 더기버스 보세요. 이거 뭐 한 20장이나 될까요? 최소 대여섯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엄청난 자료 분량을 가지고 인터뷰에 응했다라는 것만 봐도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편이 얼마나 심각한 편파 방송의 흐름을 보여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주기 핑계를 댔다라고 하는 일각에서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시청자위원회 8월달 회의록을 보면 거기에서 CP가 이러한 말을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각 PD들만의 방송 주기가 있다 보니 자료가 미흡했음에도 부득이하게 해당 편을 방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보세요. 이태원 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안타까운 일이죠.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날 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로부터 딱 주말이 되는 그 사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태원 참사를 방영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 날 사건이 터졌는데 딱 그 주에 바로 이태원 편을 방영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것이 알고 싶다는 수십 명의 PD가 존재했고 저 역시도 조상현 PD가 10월 말일쯤에 방영을 할 순서가 돌아온다. PFT 편이 8월 달에 방영했기 때문에
3개월 뒤인 10월 달에 방영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3개월 뒤인 내년 1월 달까지 후속 보도가 없는 상태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방영은 하지 않았죠. 근데 이 PD들의 방송 순서를 무시했던 것이 바로 이태원 참사였어요. 분명히 방송 일정이 최소 한 달치 정도는 미리미리 각 PD들의 방송분이 확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요번 시청위원회에서 그러한 말을 한 거잖아요. 방송 주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했음에도 PPT 편을 방영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보세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로 방영이 됐냐. 자, 각종 교수님들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었고요. 보이시죠? 국내 재난 전문가 3명 이상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영상 전문가도 섭외를 했고요. 보이시죠? 해외 영상 전문가 교수들을 섭외하고 해외 재난 전문가 2명도 섭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유체 역학 모의 계산을 통하여 밀집도 시뮬레이션까지 방송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역들까지 모아서 실험까지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데 편집하여 방영하는 데까지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 PPT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과문 같지 않은 입장문이 나오는 데만 5일이 걸렸고요. 변명을 하는 거에 4달이 걸렸습니다.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이태원 사건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후속 보도가 없냐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방송 주기 핑계부터 해가지고 이 말이 됩니까? 이러니 많은 누리꾼들과 대중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을 찾아가서 폐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국민 청원을 통하여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다른 방송편의 PD들까지 피해를 봐야 되겠나라는 생각도 저는 살짝은 듭니다. 어찌됐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취재하고 편집하고 모든 걸 결정 내린 담당 PD가 이걸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제작진도 많은 시청자들과 이 PPT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대중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와 사과를 담은 입장을 한 번 더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것이 알고 싶다의 행태와 행보가 참 많은 분들을 분개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참 씁쓸하고 이러한 사태를 좀 지겨우시더라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언론과 방송 자체도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당연하게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키나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화려하게 마치고 드디어 복귀를 했습니다. 자,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이렇게 많은 셀럽들과 많은 언론사에게 자신의 매력을 한껏 뽐내면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세왕님을 통해 정말 긴밀한 관계를 다 형성을 해놓았고 정말 화려한 협업과 키나에 대한 러브콜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600만원짜리 발렌티노라는 명품 브랜드의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헤어와 메이크업을 했던 키나가 정말 의외의 모습으로 오늘 입국을 했습니다. 돌아온 거죠. 사진을 바로 볼게요. 키나 천진난만 귀요미 젤리소녀 빌보드 잘 다녀왔어요 라면서 자, 사랑스러운 매력을 듬뿍 발산했다라는 기사 소개와 함께 키나의 입국 현장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야,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의 갭 차이가 굉장히 나지 않나요? 정말 말 그대로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진짜 키나의 본 모습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수하고 순수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고 정말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이미지로서 시장을 하고 빌보드 뮤직 어워즈라는 큰 곳을 다녀왔지만 이렇게 수수한 소녀의 모습으로 복귀를 하면서 지금 많은 대중들에게 오히려 키나가 왜 그래도 PPT 멤버들 중에서 산푼이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와 사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모습이 보인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키나가 이렇게 정말 통 큰 바지에다가 수수한 모습으로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출국 날 때의 그 패션을 보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정말 10시간 가까이 비행을 하면서 미국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수수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게 정말 키나라는 어린 소녀의 본 모습이 아닌가. 사실 선글라스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있지만 이거 노 메이크업이잖아요. 여자분들에게 노 메이크업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손에 보면 선글라스도 손에 쥐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사실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까지 끼고 그냥 대충 손 흔들고 지나가도 되는데 또 자신의 귀국을 환영해주는 많은 기자분들과 이 모습을 궁금해할 많은 국민들 또 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썼구나 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나가 수수한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더불어서 키나가 입고 있는 이 옷, 제가 요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만 600만원짜리 드레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옷도 굉장히 비싼 게 아니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00만원이나 되는 명품 브랜드의 옷까지 받은 키나이지만 사실 본인은 정작 수수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저 옷 예전에 이미 키나가 입었었던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키나가 이미 평소에도 자주 입던 그냥 자신의 애장품이에요. 이게 막 몇백만 원짜리 비싼 명품 브랜드도 아니고요. 그냥 캐주얼 브랜드 자켓입니다. 키나가 이미 피프티 때 유명하지 못할 때 버기버스 안성일에게 트레잡을 받을 때도 입고 있었던 의류를 그대로 입고 이렇게 공항 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소녀가 참 순수하고 순진무구한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저 모습 상상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만약에 의심이 가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보세요. 보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키나가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예전에 올라왔던 건데 보이십니까? 이때 입었던 자켓? 이 자켓이 요번 입국할 때 입고 온 이 자켓하고 똑같은 옷입니다. 아, 저는 이걸 보고 아, 정말 키나라는 멤버가 그 수수함이 다르구나. 순수하구나. 정말 안성일이라는 템퍼링 세력의 주도자에게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전홍준 대표님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전 이런 생각을 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수수하게 돌아온 키나의 모습을 보고 온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응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 보이세요? 요거 좀 큰 화면으로 보면 키나 90도 배꼽 인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임영웅이란 가수도 팬분들에게 폴더 인사, 90도 인사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키나가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몇몇 분들이 수호씨 혹시 피프티 팬이냐? 키나가 원픽이 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 원픽은 이 영상에서도 밝힐 수 있지만 임영웅이란 슈퍼스타입니다. 근데 이 키나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슈퍼스타와 같은 폴더 인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찍힌 것만 보고도 아, 사람의 좀 댐댐이가 보이는구나. 비록 실수는 했지만 자숙도 해야 하겠지만 왜 전홍준 대표님이 적어도 키나를 받아줬는지 알 수 있었던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어트랙트와 피프티의 성공 사례가 얼마나 대단한 사례입니까? 대형 기획사가 판을 치는 K-팝에 정말 신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중소의 기적인 겁니다. 정말 한국에서 웬만한 아이돌판에서는요, 정말 잘 알 수도 없는
인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빌보드라고 나오니까 뒤늦게 응원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 피프티의 뮤직비디오만 봐도 2천만 뷰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금 뒤늦게 빵 터지면서 1억 5천만 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피프티라는 멤버들 자체가 중소돌의 기적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건 통수돌이 아니라 중소돌의 기적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의 정말 꾸준한 관심, 그리고 어제 이런 댓글 어떤 분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소씨 영상 길다라고 비판도 하고 왜 계속 피프티 지겨운데 올리냐라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줏대 있게 영상 잘 올려줘서 잘 보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의 응원 댓글을 보면서 제가 좀 힘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 댓글 많이 남겨주신다면 제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후원 이런 건 절대 바라지 않지만 좀 그런 댓글이 오히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원준 대표님에 대한 분탕질을 했던,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욕을 했었던 커뮤니티 활동자들이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다수의 글을 게재하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에게 피해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 순수하게 팬으로서 응원하고 싶었는데 오해와 편향된 시선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죄를 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또 있어요. 그동안 전홍준 대표님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기존에 이렇게 비방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템퍼링 증거도 제시 못하는데 왜 믿냐. 근데 결국 마지막은 뭐죠? 그동안 전홍준 대표님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여론조차도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피프티의 키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진실에 눈을 뜨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이 팩트이고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키나를 응원하기 위한 지하철 광고까지 지금 진행된다고 해요. 뭐 100%는 아니지만 팬분들 사이에서 서포트 개념으로 키나의 지하철 광고까지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니 키나와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많은 팬분들과 또 많은 구독자님들, 대중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힘이 됐고 그 응원 덕분에 이렇게 해올 수 있었다. 키나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팬들이 마련해준 지하철 광고가 정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스스로 얼마나 감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도 나와요. 안성희 씨가 했었던 말이죠. 가처분이 인용되면 뭐 룸을 열어줄 거나, 그리고 특히 내부적으로 100억의 딜이 왔다. 이 내용은 오픈하지 않고 워너뮤직과 더기버스한테 미안하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달라. 이게 워너 측에서 제안한 딜이었다. 워너뮤직에선 그런 입장들을 다 고려하고 있었다. 참 황당하죠. 중간에서 자기 자신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슈팅, 가로채려고 했었다라는 의혹을 이 녹취에서 이미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100에서 50억 정도 엑시트 해줄게. 그러니 이제 아이들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자신은 돈을 이렇게 가운데서 해가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워너뮤직이 왜 도대체 안성희 씨한테 고소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일각에서는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냥 전홍준 대표님의 추측처럼 안성희 씨 혼자서 한 거짓말들일 수 있다. 워너뮤직은 떳떳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입장문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근데 참 보면 희한한 건, 자, 보세요. 지금 영화 기생충에서 1000억대의 폰지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워너뮤직과 교보문고와 이 베스트 코리아 더기버스의 전신이었던 회사죠.
여기에 있었던 안성희 씨와 배 기사가 지금 이번 템퍼링을 통하여 이 기생충처럼 수백억에서 수천억대의 폰지 사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미 베스트 코리아도 저작권을 판매하겠다라면서 코인으로서 돈을 벌어들이다가 잠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영화 기생충 하나만으로도 천억대의 폰지 사기가 있었는데 빌보드에 입성한 걸그룹인 피프티를 통해서는 얼마나 큰 금액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계산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워너뮤직이건 교보문고건 또 다른 배우 세력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의심과 의혹들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맹목적인 저격과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는 유튜버로서도 해서는 안 되지만 전 제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이런 의혹 제기들을 통하여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 0.00001% 정도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키나의 모습처럼 진짜 정의로운 사람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 현명한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요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석한 키나의 모습을 담은 한 틱토커의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의 원본 모습을 보면 키나가 등장을 해서 다가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어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러자 피프티다.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한 번 더 묻자 나는 키나다. 그랬더니 키나라는 이름은 듣기에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자 키나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키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게 신기하죠. 만나서 반갑다라는 반응, 그러면서 한국어로 말하기 테스트도 하고 이런 지금 영향력을 이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 프라이빗 파티에 가서 키나가 다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행보가 전혀 남다르죠? 그리고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촬영을 하던 틱토커가 손가락 하트를 하니까 키나가 센스 있게 바로 손가락 하트로 화답해주는 모습입니다. 팬 서비스가 굉장하다. 팬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잘할 것 같다. 벌써 인기가 같이 재점화되면서 키나를 중심으로 정말 글로벌 인기를 끌 만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인성을 보여준다. 사실 건방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최대한 즐기면서 팬 서비스까지 해주는 이 모습에 키나에 대한 여론이 한 번 더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키나와 다른 3트리오, 3푼이들 과연 이들이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자,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 도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을 했다라는 건지 법원, 판사 앞에서도 억울하다라고 말을 할 텐데 이 상태에서 산푼이들이 과연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겠냐. 더불어 산푼이들을 지지하는 이들은요 이러한 말을 해요. 돌아갈 이유가 있어야 돌아가지. 첫 번째, 과연 3트리오를 욕한 사람들이 반성을 했는가? 3트리오의 명예가 회복됐는가? 국내 활동이 가능해졌는가? 조동준 대표가 사과를 했는가? 멤버들의 소송 의지가 사라졌는가? 탈출 방법이 없는가? 본안 소송으로 대응하면 된다. 갈 곳이 없는가? 나가기만 하면 데려갈 곳 줄 서 있다. 산푼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요, 저런 헛소리들을 많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데려갈 곳이 줄을 섰다? 지금 업계에서는 3트리오, 산푼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들을 데려갈 만한 소속사 존재할까요? 이들에게 곡을 써주고 싶어하는 작곡가가 존재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여론까지 가는 겁니다. 음색 무새들. 아란이라는 멤버가 음색이 좋고 비주얼이 좋으니 꼭 복귀시켜야 한다라는 여론이 많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진호 유튜버를 통해서
복귀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라고 선언이 됐습니다. 결국 어트랙트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란의 독자 활동, 3트리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저 배우 세력들을 통해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란의 음색이 좋다라고 하는데 키나 노래를 들어보고 판단해라 라는 비판도 있고요. 아란이 정말 괘씸한 이유는 아란의 입장문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정된 수술 일정이 4월 초에서 더 미뤄졌고 수술 직전까지 멤버들과 소속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려 최선을 다했다. 회복기간 공백을 위해 녹음과 촬영도 무리해서 했다. 차후 정상적인 연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충분한 회복기를 사전 요청드렸다. 수술을 받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언제 복귀할지 지속적으로 소속사에서 계속하여 최근에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집을 찾아와 벨을 눌렀고 집 앞에 몇 시간이나 상주했고 겁에 질려 주저앉았다. 진실한 위로와 배려는 없었다. 별별 소문이 다 돌았고 수술 후 후유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합쳐져 잠도 자지 못했다. 더 이상 제 음악을 담아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체는 어땠죠? 전홍준 대표님이 6월달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 애들이 숙소를 이탈하고 잠적하고 연락이 안 돼요. 전홍준 대표님과 직원들은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미국, 영국 스케줄까지 다 잡고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집을 찾아가 대화라도 좀 하자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주저앉았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은요, 한강 다리 위까지 갔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런 이기적인 입장문만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 아란이라는 멤버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아란 내 부모님들 중에 어머니가 인적 네트워크, 인맥이 장난 아닌 것 같다라고도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왜냐? 아란 음색에 대한 글들, 특히 아란을 유독 찬양하는 글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정말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홍보 활동인 건지 알바생들의 이야기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IP까지 돌려가면서 굉장히 이런 글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건 분명히 뭔가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에 가서 아란이 솔로 활동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 미국에서 과연 그 목소리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냐? 왜 피프티 키나를 응원하는 커뮤니티를 굳이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복귀 어쩌고 저쩌고 독자 활동 어쩌고 저쩌고 간을 보냐? 피프티에 잊혀지지 않는 음색, 진성과 가성은 모르겠지만 특유의 보이스가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다. 아란을 칭송하는 사람들에 대한 따끔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란은 일단 노래 실력도 실력이지만 비주얼적으로 아이돌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문제죠? 이 멤버들 전체가 다이어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몸 관리 자체가 안 돼 있고 호흡도 딸리고 발성도 딸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이들의 실제 라이브와 무대를 보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했었죠. 자, 이쯤 되고 보니 2명의 멤버가 복귀를 원했다라고 했고 그 중에서 조건 제시를 했었다라고 한 멤버가 사실 어트랙터와 협업을 얘기한 게 아니냐. 협업을 얘기한 게 아니냐. 어트랙터가 무슨 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연만 같이 뛰고 여기에 대한 수익 쉐어는 예전 같은 비율이 아니라 5대5 또는 자기네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냐. 어트랙터 소속사에 완전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연 수익이나 광고 수익에 대해서 협업하는 계약 조건으로 변경하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지금 터지고 있고요. 뒷배 세력으로 지급된 그리고 나아가서는 코인 사기극, 안성일과 그의 뒷배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이 범죄 해매들까지 모두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을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최선의 용서가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교보문가가요. 이 굉장한 배우 세력으로 원어뮤직과 함께
거론이 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라는 의혹을 받았어요. 중소기업이라는 이야기만 빼고 보면요. 교보문고의 이번 아이디어 탈취 행적은 PFT 사태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보문고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지금 이런 말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교보문고가 쉽게 말해서 정말 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 책 속의 문장을 촬영해가지고 책 속에 나와 있는 이 글자, 데이터를 저장해서 유저들에게, 이용 사용자들에게 관심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이 서비스, 이 아이디어를 교보가 훔쳤다라는 의혹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교보문고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오해다. 원래는 파트너십 개념으로 함께 하려고 했지만 지분 조율 과정에서 지분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면서 막 긴급 대책 회의까지 막 열렸을 정도입니다. 근데 교보문고는 결론은 뭐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야, 정말 교보문고가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업, IP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함께 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쯤 내고 보면 정말 교보문고가 의도적으로 PFT 역시 단순 템퍼링이 아니라 정말 더 큰 카르텔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궁금하네요.